도시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건물, 그 속엔 리짜이밍이 만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균형사회라 불렀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월세사회라 불렀다. 리짜이밍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모두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은 박수로 환영받았다. 사람들은 집값 폭등에 지쳐 있었고 전세 사기를 겪은 이들은 그래, 월세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리짜이밍은 오래전부터 소유는 불안정을 낳는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집을 가지면 세금 문제, 자산 문제, 정치적 불만이 생긴다. 그러나 월세로 살면 그들은 국가의 통제 안에 머물게 된다. 그는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세는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 하지만 월세는 사람들을 조용히 만든다. 실제로 월세 사회가 자리 잡자 국민들은 매달 지출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집을 살까 이사 갈까 같은 고민 대신 이번 달 월세는 어쩌지 다음 달 관리비는 일상이 되었다. 정부는 이를 경제 안정화 효과라고 불렀다. 소비는 줄었고 국민들은 고분고분해졌다. 항의 집회는 줄어들었다. 월세 고지서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리짜이밍의 측근들은 이 구조를 순환 경제 모델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현금에 중앙 집중하였다. 매달 수백만 명의 국민이 월세를 낸다. 그 돈은 건물주에게 건물주는 대출이자를 은행에 낸다. 은행은 정부 채권을 사고 그 자금은 다시 리짜이밍 정부의 재정 기반이 된다. 즉 국민의 월세는 곧 정권의 숨통이었다. 국민의 현금 흐름이 끊기면 정부의 자금 순환도 멈춘다. 그래서 그는 월세 사회를 경제의 심장이라 불렀다. 그리고 주택 소유는 그 심장을 멈추게 하는 바이러스였다. 리짜이밍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거래는 국가 허락이 필요했고 주택을 구입하려면 거주 허가서를 제출해야 했다. 시장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점점 소유라는 단어를 잊기 시작했다. 부동산 뉴스는 사라지고 대신 공공임대 확대 월세 안정 기금 같은 단어가 신문을 채웠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탐욕스럽다는 낙인이 찍혔다. 집을 가지려는 자는 사회적 불균형을 키운다. 리짜이밍의 4년차 연설 중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TV 화면 속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청년들은 언제까지 빌려만 살아야 하지? 라는 한숨을 삼켰다. 청년부 장관은 리짜이밍에게 보고했다. 요즘 청년들의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짜이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월세 지원금을 늘려라. 매달 30만원씩 주면 그들은 고마워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발표했다. 언론은 청년 복지 강화 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 돈 역시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는 걸.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월세를 보조하고 그 월세는 다시 부자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체계는 완벽했다. 돈은 돌고 국민은 조용했다. 월세 사회 10년차. 사람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썼다. 야, 너 집 샀다며? 꿈에서. 모든 세대가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복합형 주거지였다. 입주자는 매달 사회적 기여도 점수를 제출해야 했다. 청소, 봉사, 세금 납부, 투표 참여율. 이 모든 것이 주거 연장의 기준이 되었다. 리짜이밍은 이를 책임있는 시민 시스템이라 불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불렀다. 임대 수용소. 리짜이밍의 마지막 연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소유를 나누었고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집은 이제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모두의 것은 곧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건물은 국가가, 월세는 자본이, 세금은 국민이 부담했다. 소유의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의무뿐이었다. 한때 리짜이밍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만들어낸 조용한 독재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의 입을 막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통장을 비웠다. 그는 언론을 탄압하지 않았다. 대신 생계를 조여 침묵을 샀다. 그가 원했던 건 반란 없는 사회였다. 그리고 월세야말로 가장 완벽한 사슬이었다. 한 청년이 리짜이밍에게 편지를 보냈다. 대통령님, 월세가 너무 올라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꿈꾸는 걸 멈췄거든요.
그 편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 보관소의 한 관리인은 그걸 읽고 이렇게 적었다. 이 체제는 완벽하다. 꿈꾸는 자가 사라졌으니 반항도 사라졌다. 리짜이밍의 월세 사회는 그렇게 유지되었다. 그는 국민을 굶기지 않았고 대신 빌리게 만들었다. 소유 대신 이용을 자유 대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 모두가 살 집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집은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도시의 하늘 위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나라. 리짜이밍의 약속은 지켜졌다.